네, 첫 번째 소식은 방금 전에 제가 시황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전력의 독점이었던 전력망 구축 사업을 민간에 허용하는 그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과연 이 소식에만 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한 전력 인프라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오르는지 그 이유가 요거 맞나요?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거 맞나요, 태희보고수? 일단은 오르는 이유는 그동안 어찌 보면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기 수출.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같이 뭐 미장이 휴장한 날 좀 더 수급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세게 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요 뉴스도 그동안에 이제 한국전력이 송전망 건설을 계속해서 독점했는데 이게 민간에 오픈된다. 그러면 빚이 많잖아요, 한국전력이. 이게 빚 감당을 못해서 이게 민간에 오픈을 하는 건지 어떤 구조가 좀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민간을 오픈하면서 부채를 확 갚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좀 민간에게 맡기면 한전에게 있어서는 좀 투자 부담이 좀 줄어드는 이런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전이 지금 올해 3분기 좀 반짝 흑자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누적 적자만 한 45조 원의 부채가 한 204조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천문학적인 적세 좀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송전량이 지금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경기 남부에 이제 전력 강화 이제 전압 강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에버랜드 이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췄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좀 일부 타격을 입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전이 이제 적자 때문에 전력망이 이제 제대로 지금 못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1개 전력망 사업 가운데 한 7개 건 정도만 좀 이게 좀 되고 이제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이런 전력망 사업의 문을 이제 민간 기업에 좀 열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항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초에 이제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한전이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송변전 설비를 좀 건설하면은 요게 이제 민간 부분이 일부 맡겨서 하고 요 맡긴 게 이제 한전에 귀속되면서 대신에 이제 정부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시설 임대료를 이제 주는 형식의 임대형 민자 사업 이런 방식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책 관련한 이슈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번 주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로봇도 그랬고요. 풍력 관련한 종목도 뭔가 정부의 달라진 이러한 규제나 관련해서 좀 뭔가 부응하고 또 해외에서 뭔가 수출을 더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뉴스 연관해서 관련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는다면 어떻게 좀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한전의 그 전선사업부 매각 뉴스보다는 덧붙여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일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제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카드를 썼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인데요. 어떤 카드죠? 중국이 지난해에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정책을 진행을 했었죠. 그쵸. 시장에서 안 먹혔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경기 부양 카드는 부동산과 철강, 감산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무이자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검토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어제 중국 지수가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된 내용이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전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전선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에 있어서 첫 번째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선업종 흐름들이 오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들은 물론 한전 관련 이슈의 내용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장중에 나왔던 중국발 경기 부양 관련 뉴스가 복합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닌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이지만 이러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쓸 때에는 중국의 경기가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더 성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관련한 국내 주시장에 상장되어진 기업들도 동반해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싹 살펴보면 건설주 움직였죠. 네. 철강주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장비 업종의 종목들도 움직였거든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종목들이 향후에
전반의 주시장에서 흐름의 주도를 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관련 이슈와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섞어서 시장에 대한 해석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송배전 관련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건설부터 시작해서 쫙 뭔가 매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는 건데 다시금 오늘 또 급등을 유독하고 있는 송배전 쪽으로 돌아온다면 이쪽에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김대중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국 쪽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미국 쪽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항상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한 이슈가 정말 많고 사실 올해도 관련한 종목들 흐름 괜찮았죠? 네,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HD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제가 올 한 해 굉장히 사랑했던 종목군들인데요. 이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끈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죠. 노후된 교체 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서 뭐 중동은 새로 생기는 것, 미국이나 유럽은 노후된 설비의 교체. 왜냐하면 지금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제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들이 올해 대거 등장합니다. 반도체 공장 끔찍하게 잡아먹고요. 데이터 센터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하이퍼스케일, AI 서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전력량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력량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효율이 떨어지는 뭐 친환경 쪽으로 과연 가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낡은 설비에서 그냥 이동 과정에서 송배전 과정에서 날아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교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의 목적도 있지만 네. 전력의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LX 일렉트릭이나 ABB 등이 생산하고 있는 HVDC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전력 송전에 있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국내도 한전이 더 이상 부채를 지기 어렵고 한전이 회사채 시장을 다시 한번 휘감으면 내년 초에 있을 또 내년 연말에 있을 회사채 시장에 매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 있는 민간이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 받아가라는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신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은 저는 올해가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또 물어보셨나요? 미국버거님이 그래서 이버영, 머사, 테이버 구수 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쭉 올랐다가 이미 네. 또 주가가 다시금 되돌아온 종목들도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가벼운 종목이자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는 이제 재룡 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어제 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 수출 실적이 주로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실적이 따라붙다 보니까 현재 PER은 10언더로 어찌 보면은 좀 저렴하게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동일하게 변압기라는 이러한 그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이 제품이 특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제 좀 고령화된 오래된 그런 제품들을 좀 이제 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인프라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형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다고는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이 눌림목의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발 만약에 정말 민간으로 뭔가 이제 다 오픈이 돼서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존에 계속해서 이 전력기기 관련한 기업들을 쫙 이끌었었던 미국 쪽 인프라 투자 그리고 김대중 교수님 말했던 중국발 모멘텀까지 같이 붙는다면 또 실적 모멘텀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교수, 중국 부동산 정책을 주목해보자. 김종효 교수는 전력 인프라는 계속 증가한다. 김민기 교수, 사업 수주 민간 기업은 호재다. 테이버 교수는 수출이 늘어나면 주가도 상승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